여러분들은 이 책의 반전을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이렇다고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정말 항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껴서 보고 있어요. 이제 MSG가 엄청 들어가 있다. 책이 얇아지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안돼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안녕하세요,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가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소설 5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책이랑 정말 친하지 않아도 웬만한 넷플릭스보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게 보실 거거든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아기와 용의자 헌신, 이 2권인데요. 처음에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읽고 나서 한 5권 정도를 내리막 빌려가지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내놓던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추리물이 진짜 근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2권도 추리물인데 가장 재미있게 읽기도 했지만 책을 읽고 나서 오랫동안 저한테 울림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었어요. 2권을 다 읽으시면 제가 왜 이 2권을 엮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아기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보자면, 인기 소설가인 히다카 구니히코가 본인의 작업실에서 사체로 발견이 돼요. 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히다카의 젊은 아내와 친구이자 아동문학 작가인 노노구치 오사무인데요. 이 책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히다카를 살해한 범인이 먼저 밝혀집니다. 범인은 노노구치 오사무인데요. 노노구치가 사건에 대한 수기를 쓰고 있었고, 형사가 이 수기를 읽고 알리바이가 좀 조작됐는데 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범행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이야기가 시작이에요. 히다카랑 노노구치는 되게 오래된 친구 사이예요. 그리고 또 히다카가 노노구치가 아동문학 작가로 등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살해 동기가 떠오르죠. 히다카가 어떻게 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장담을 하건데 여러분들은 이 책의 반전을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게 이 책의 매력이에요. 끝낼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다고? 라면서 이제 책을 덮으실 겁니다. 정말 많은 추리소설 반전 영화를 봤는데 이 반전 자체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여운이 오래 갔던 책이 없었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가끔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진짜 별 이유 없이 이 사람이 좀 별로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되게 자세한 상황과 장면으로 잘 설명을 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 아기 책이 떠오를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책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추천을 하고 나서는 재미가 없다고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책도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책은 용의자 X의 헌신인데요. 도쿄 에도가에서 한 남자가 살해를 당하면서 책의 내용이 시작이 돼요. 살해한 사람은 야스코와 딸 사마코이고요. 살해를 당한 남성은 이들의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도가시입니다. 이 모녀는 도가시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이날도 폭력을 견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지르게 됐는데요. 이때 옆집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남자는 수학교사인 이시가미인데요. 옆집 여자인 야스코를 짝사랑해왔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시가미는 이 살해의 은폐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시가미는 수학교사이기도 하지만 대학교 때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다고 해요. 그만큼 살해를 은폐하는 이 방법도 굉장히 천부적입니다. 정말 장담하건대 이것 역시 여러분들은 결과를 절대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살해 동기나 살해 방법도 방법이지만 아니 왜 이시가미가 야스코를 도와줄까? 이 둘은 일단 연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위험해질 각오를 하면서까지 도와준다? 누가 봐도 사실 꿍꿍이가 있을 것 같고 되게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시가미도 야스코한테 속 시원하게 이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끝까지 읽으면 이시가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독자분들 중에는 나는 이해가 좀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해가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에 푹 빠져서 읽게 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볼 책입니다. 작가가 어쩌면 아기와 정반대의 감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권을 연달아서 읽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정말 항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2번째 책은 이미애 작가님의 달라고투 꿈 백화점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책으로 2편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1권을 다 읽고 지금 2권을 읽고 있는데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2편은 진짜 막 아껴서 보고 있어요. 하루의 힐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자책으로 발행이 됐다고 해요. 근데 소장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아서 종이책으로 발간이 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종이책으로 발간이 돼서 전자책으로 발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자책으로 발간이 돼서 종이북으로 발간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판타지 소설이에요. 해리포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심지어 해리포터의 환상적인 분위기 플러스 현실의 좀 디테일을 접목시킨 그런 내용이라서 더더욱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자면 잠이 들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상점인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말 그대로 꿈을 파는 건데 좋아하는 사람을 맨날 볼 수 있는 그런 꿈부터 군대를 다시 가는 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꿈, 주인이랑 산책을 하는 강아지들의 꿈까지 굉장히 다양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면 오는 상점답게 손님들은 체크무늬 잠옷, 땡땡이 잠옷 이런 잠옷을 입고 상점에 방문을 해요. 꿈이 마음에 안 들면 AS도 해주거든요. 이 AS를 받으러 오시는 고객들이 침착함 한 방울이 들어가 있는 차를 마시면서 나란히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것처럼 항의를 한다는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그런 꿈들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운 사람이 왜 꿈에 나오는지 과학적인 사실들도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상식 한 스푼에 판타지적인 요소들, 드라마적인 마음 따뜻한 요소들이 와르르 들어가 있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힐링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힐링을 받으실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작가도 굉장히 유명하죠. 기욤미소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라는 책이거든요. 기욤미소의 책은 일단 사람을 막 엄청 쫄깃쫄깃하게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와, 이제 MSG가 엄청 들어가 있다. 손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스토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주인공이 죽어버린다고? 다른 주인공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읽게 되는 스토리 라인이에요. 주인공들도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대리만족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배경이 되는 부분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서부 쪽을 중심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행을 샌프란시스코나 LA 이쪽으로 서부 쪽으로 갈 때에는 이 책을 가져가서 한 번 더 읽곤 했던 그런 책입니다. 배경조차도 굉장히 환상적인 책이어서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은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인데요. 이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주인공인 60살 외과의사 엘리엇이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떠납니다. 그때 한 아이한테 구개구순혈 수술을 해주는데요.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 촌장으로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서 감사하다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해요. 엘리엇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30년 전에 사고로 죽은 정말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를 다시 만나는 건데요. 소원을 들은 엘리엇이 10개의 황금 알약이 담겨있는 병 하나를 줘요. 이 알약을 먹으면 딱 20분,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시점에 과거로 돌아가면서 30살 엘리엇의 삶을 보여줘요. 이 30살의 엘리엇은 아까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했던 일리나랑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엘리엇이랑 일리나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엘리엇이 다시 본인의 일터인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일리나가 엘리엇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상처가 많은 엘리엇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낯설지만 뭔가 친근한 노인을 한 명 만나요. 이 노인은 엘리엇한테 본인이 30년 후의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믿지 않죠. 그리고 그 노인이 사라져요.
이 노인조차도 처음 과거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환상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30년 전에 엘리엇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60살의 엘리엇은 30살의 엘리엇에게 일리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과거의 30살의 엘리엇은 일리나를 살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60살의 엘리엇한테도 고민이 있습니다. 엘리엇에게는 정말 보물 같은 딸이 있는데 일리나와의 아이는 아니었고요. 다른 여자와의 하룻밤으로 얻게 된 딸이었던 거예요. 과거를 바꾸면 딸이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엘리엇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일리나를 살리기도 하고 딸도 태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일리나를 살리고 일리나와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일은 훨씬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 여러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시죠. 심지어 여기서부터 책이 엄청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책이 얇아지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안 돼,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책을 딱 덮고 바로 기요미소의 책을 여러 권을 읽게 되실 거예요. 희소식이라고 하면 기요미소가 굉장히 유튜버처럼 일을 해요. 매년 책을 내는 걸로 유명한데 그만큼 비슷한 포맷들도 많고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작가예요. 사실 시간여행 관련된 영화나 책이 많기도 하고 또 이 책이 우리나라 영화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몰입감이 뛰어나고요. 반전에 반전인 스토리로 흠뻑 빠져서 읽게 되실 그런 책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다, 여운이 있다 라기보다는 책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냥 이 스토리 자체로도 너무 재미있게 읽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랑 별로 친하지 않다, 재미있게 읽어본 책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책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책들이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매니아층이 두터운 작가의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읽으신 책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인생이 진짜 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됐던, 위안을 많이 줬던 심리학적인 책들 그리고 소설책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소설책이 있다 하시는 것도 댓글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